안녕하세요. 영롱한 책방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읽어봤지만 끝까지 읽어보기 쉽지 않았던 이야기, 바로 설민석의 삼국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삼국지, 이름만 들어도 웅장합니다. 수많은 영웅, 배신과 의리, 전략과 전쟁, 그리고 인간의 욕망이 뒤엉킨 이야기. 하지만 오늘은 단순한 전쟁 이야기가 아니라 왜 삼국지는 18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읽히는가? 그 질문을 중심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삼국지는 중궁 후한말 나라가 무너지고 백성은 고통받고 권력은 썩어가던 시대에서 시작됩니다. 황건적인 난으로 혼란이 폭발하고 그 틈에서 수많은 영웅들이 등장합니다. 그중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세 인물, 유비, 조조, 성권. 이 세 인물이 결국 위촉오 삼국지를 세우게 되죠. 유비는 가난한 집안 출신입니다. 하지만 그는 늘 백성을 위한 나라를 꿈꿉니다. 의리를 중시했고 사람을 품을 줄 알았습니다. 그 곁에는 관우, 장비가 있었고 무엇보다 최고의 전략가 제갈량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비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패배하고 도망치고 또 일어섭니다. 여기서 저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반드시 성공하는가? 삼국지는 냉정하게 말합니다. 이상으로만은 부족하다고. 조조는 흔히 간웅이라고 불립니다. 간사한 영웅.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그는 누구보다 현실을 냉정하게 읽었습니다. 인재를 등용하는데 출신을 따지지 않았고 실력 중심의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내가 천하를 배신할지언정 천하가 나를 배신하게 두지 않겠다. 이 말은 차갑게 들리지만 사실은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선언이었습니다. 조조는 이상보다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감정보다 구조를 택했습니다. 지금 시대의 리더십과 닮아있지 않나요? 많은 사람들이 삼국지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 바로 제갈량입니다. 그냥 뛰어난 전략가였습니다. 적벽대전의 승리에도 큰 역할을 했죠. 하지만 그의 삶은 성공만으로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북벌을 반복했지만 끝내 뜻을 이루지 못했고 과로 속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 장면은 늘 가슴을 먹먹하게 합니다. 완벽한 지략가도 시대의 한계를 넘지 못할 때가 있었다는 것. 삼국지는 그래서 더 현실적입니다. 이 책을 읽으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삼국지는 전쟁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 이야기라는 것. 욕망, 권력, 질투, 의리, 배신, 전략. 우리가 사는 세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점은 누가 절대적으로 선이고 누가 절대적으로 악인지 명확히 나누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유비도 실수합니다. 조조도 인간적인 면이 있습니다. 성권도 두려움 속에서 선택합니다. 결국 삼국지는 묻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삼국지의 배경은 혼란의 시대입니다. 질서는 무너지고 기회와 위기가 동시에 존재하는 시기. 이 모습이 어쩌면 지금 우리의 사회와도 닮아 있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유비처럼 이상을 붙들 것인지 조조처럼 현실을 계산할 것인가? 아니면
제갈량처럼 전략을 세울 것인가?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고민은 필요합니다. 이 책을 덮으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사람이다. 천하는 수없이 바뀌었지만 사람을 얻는 자가 오래갔습니다. 조조는 인재를 모았고 유비는 충성을 얻었고 손권은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리더십의 형태는 달라도 결국 핵심은 사람, 그리고 또 하나 완벽한 승리는 없다는 것. 삼국은 결국 모든 역사 속에 사라집니다. 권력도, 영광도, 전쟁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야기와 교훈은 남습니다. 삼국지는 단순한 고전이 아닙니다. 지금도 읽히는 이유는 우리 안의 욕망과 선택을 비치기 때문입니다. 설민석의 삼국지는 어렵게 느낄 수 있는 삼국지를 이야기처럼 쉽게 풀어줍니다. 그래서 삼국지를 처음 접하는 분들께 좋은 입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유비의 이상, 조조의 현실, 제갈량의 전략을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리더십에 더 마음이 가시나요? 오늘도 책 한 권으로 세상을 조금 더 깊이 바라보는 시간, 여기는 영롱한 책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